안녕하세요. 강유치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김작가 TV의 김도윤 님이죠. 네, 럭키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레드 컬러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요. 다 이제 그 책 표지가 레드 컬러라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 깔맞춤? 옷가게에서 깔맞춤이라고 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맞은 것 같습니다. 레드 컬러죠. 너무 예뻐요. 행운의 네일 클로버가 그려져 있는 이 럭키. 행운에 대한,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작가님은요, 뭐 평소 그렇게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또 집안 환경이 좋지도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분 스스로가 운이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내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그 행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에게 그 어떤 그 행운에 대한 그런 운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을 녹여 놓으셨어요. 네, 오늘 제가 이 럭키라는 그 김도윤님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말 I'm luck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 자신의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지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면 세상 모든 일에 겸손해진다. 나의 노력에 더 정성을 다하게 된다. 결국 세상의 운이 내게 모이게 된다. 세상의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 I'm luck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내용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네 가지뿐 요 내용을 해드릴게요. 운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요 부분을 좀 알면 우리가 조금 참고하기가 좋고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운이 들어오는 통로 네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 세 번째는 관계적 요인, 네 번째는 개인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경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 유전적, 선천적 요인은 뭘까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타고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바 어떻게 할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유전적인 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의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성골이야 그러면 성골로 태어난 거고 아무튼 신체적으로 길쭉길쭉하게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길쭉길쭉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가장 좀 뚜렷하게 이런 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래요. 신체적으로 유전적인 거는 뭐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애기들을 보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좀 잘생기고 예쁜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애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체적인 요인에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선천적인 요인에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가 떴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복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야. 올림픽에 나가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우선 이런 부분들은 세계 뭐 곳곳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운이 좋아 타고난 재능이 압도적이면 성공에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타고 난 거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자, 운이 들어오는 다른 통로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내가 조금 없다고 해도 너무 뭐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요.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에요. 자, 이 시대가 시간적인 개념, 환경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대는 시간적인 개념, 환경적 요인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자, 우리가 연예인으로 뜰 때, 과거의 연예인은 어땠고,
지금 현대의 연애는 어떨까? 과거에는요, 이 영화 배우들도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이마가 뻥끗하게 나오고 눈은 이렇게 크고 진짜 얼굴 요만하고 머리는 이렇게 길고 약간 가느당당한, 그러니까 가녀린 분위기의 그런 여배우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그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완전히 맨날 여기 턱 깎고 있고 그리고 눈 컸으면 좋겠고 이마는 이렇게 뻥끗했으면 좋겠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일 괜찮거든요. 지금 좀 약간 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예쁘게 봐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로 딱 넘어왔을 때는 연예인들이 예뻐서만 인기를 끌어요. 저는 사실 김고은 님이 나왔을 때 얼굴도 눈도 굉장히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 김고은 님 누군지 알죠? 도깨비 여주인공 눈이 이렇게 가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특징이 뭐 예쁘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굴이 피부가 뽀얗고 뭐 광고도 뭐 이런 거 뭐 여기다가 이제 빛나게 하는 거 이런 거 스틱 같은 거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김고은 씨 같은 얼굴이 예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미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지금은 미의 기준이 뭐예요?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네, 피부가 어쩜 이렇게 뽀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 미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부분을, 요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시대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시대가 맞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시대적인 운을 한번 또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적합성이 높은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근데 이 시대보다 너무 앞선 거야. 앞서 나가서 본인이 살던 당시에는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후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비운의 예술가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는 앞서 말한 유전적 요인과 다르게 우리의 노력이 개입할 여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아주 희소식이죠. 바로 그건 시대를 읽는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흐름 어떻게 가고 있지?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읽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난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인기를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양 산업처럼 보이는 출판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빠르게 전략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요 자체에서 채널을 가지고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저자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해 나간다면 어찌 보면은 그 전보다 움직였잖아. 변화를 시대를 읽었잖아. 그러면 이 서점 영업이나 신문 광고 등에만 목매는 출판사와는 점차 경쟁에서 차별화가 되겠죠. 그 전에 마케팅을 하고 그 전처럼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면 뒤처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실성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컨텐츠 작업도 어찌 보면 성실성이 기본 베이직으로 깔리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전에 유튜브는 이런 긴 영상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쇼츠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이 세로로 찍어요. 유튜브는 가로 영상이란 말이죠. 근데 세로 영상을 찍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틱톡이 짧은 동영상으로 너무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유튜브가 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가면 릴스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이 세로로 찍혀. 9대 16. 근데 인스타그램은 피드에는 1대1로 해서 정사각형 사진을 올린단 말이죠. 그럼 뭐야? 이 크기 자체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왜 그래? 틱톡이 성공을 해내면서 사람들은 점점 짧은 동영상에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안 되겠다. 우리도 짧은 동영상을 해야겠다 해서 쇼츠 해가지고 짧은 동영상에서 새로 영상을 찍게 올리게 된 거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딸내미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수익률이 나냐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쇼츠가 수익률이 난다라는 거 몰랐어요. 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는 어떤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어젠가 언제 저한테 공지가 뜬 거예요. 뭐 쇼츠에 대한 뭐지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잘라서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지가 왔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야, 대박이다. 이제 쇼츠가 유튜브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걸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야, 우리도 짧은 동영상 있고 새로 영상이고 재밌어. 그러니까 들어와. 나가지 마. 이거거든요. 너무 틱톡하고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뭐야? 이거를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 수요를 다 충당하려면. 그러니까 쇼츠로 너희들한테 수익금을 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올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대를 유튜브도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아남을지 전략을 바꾸는 거야. 시대를 읽어서. 자,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실성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은 어떤 거에 인기가 많지?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인기를 끌어야 나한테 좀 더 좋아질까? 요즘은 인플루언서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뭔가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딱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읽는 그런 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실성은 기본으로 한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운의 영역만은 아닌데 시대를 잘 만났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대를 잘 읽었다. 요 말로 확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대를 잘 만났다. 이건 뭐냐? 시대를 잘 읽었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노력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은 아닌지 잘 돌봐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관계적 요인입니다. 이 관계는 뭐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만남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존에 정말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좀 불행해하고 부정적이고 약간 투덜거리고 뭐 좀 화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내가 긍정적으로 좀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자꾸 이렇게 끊겨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난 너무 속상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나한테 해가 많이 됐던 사람인지, 이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좀 더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면 끊어지는 거는 오케이, 땡큐, 너무 감사해. 이거를 해야 돼. 그러면 조금 지나서 내가 계속해서 운이 좋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함께 하고자 해요. 그럼 뭐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계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 부정적인 관계로 예전부터 알았다고 해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끊어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관계들만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40대에도 절친을 만날 수가 있고 50대도 그렇고 연예인들 보시면 일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 동창들보다 연예인이 돼서 정말 절친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내 주변에 좀 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이 깊이 있게 이 그 뭐지 공감 능력들이 있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조금 운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가수 비가 제작자 박진영 씨를 만난 것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실력이 있다고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도 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좀 약간 실력 있게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성장을 시키고 있다면 요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과 맞물려서 확 펼쳐질 때가 있어요.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면 여기저기 이런 씨를 뿌리기를 하는데 역시 씨 뿌리기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아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너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조금 가려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편하고. 근데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다가가야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운들이 바뀌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느껴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만나지고, 그럼 뭐야? 이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는 것도 제가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나의 가능성을 인지시키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 나는 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강리치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리 이제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아, 강리치는 이러이러한 것도 잘하겠다 하면서 제의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를 끌어줄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고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또 만남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적 요인인데요. 사실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되지는 않아. 하지만 이 개인적인 요인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요인이 차고 넘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뭐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서 성공의 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개인적인 요인이 가장 기본, 요게 베이스로 깔리고, 그 다음에 유전적, 선천적 요인, 시대적,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똘똘똘똘 한 목소리가 내고 이게 눈덩이절이 굴려져서, 왜 이러지 말을? 죄송합니다. 굴려져서 해야 성공이라는 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운을. 이 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단 하나를 언급하자면 바로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 액션. 행동하는 배우를 액션 배우라고 하죠. 행동. 자, 운을 잡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의 활용 점정은 바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준비만 하느라 아무 행동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감이 뚝 떨어질 때를 기다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은 운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시대를 먼저 앞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면 또 나중에 지금 앞섰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가 조금 지나서 또 반응을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지만 조금 더 한 템포 앞으로 그런 뭔가 조금 움직여서 행동을 한다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대박이 터지는 거죠. 눈을 떴더니 뭐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어. 눈을 떴더니 1억
천금을 버는 부자가 돼 있었어. 눈을 떴더니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먼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운을 확 잡아당겼다는 이야기죠. 시대가 주는 운을 잡게 하는 건 빠른 실행력인데요. 스스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모바일 시대예요. 모바일 시대인데 기업들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숙박시설을 검색을 해.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예약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에어엠비인 거야. 그리고 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뭐 우버 같은 그런 기업인데 이 시대가 주는 운을 제대로 올라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도 될 수가 있죠. 배달의 민족 앱을 딱 열어서 거기 안에 이 배달의 민족 진짜 그 회사는 식당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식당들 그리고 그렇지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연결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게. 이거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그 김봉진이죠. 그 의장이 그 대표님이 처음에는 그 뭐야 카카오톡을 이거 생각해내신 그 저기 디자인 생각을 디자인하라. 이름이 김용우님인가? 그분이 그 배달의 민족도 그거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미리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 코로나가 딱 오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 전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 근데 코로나 시대가 딱 접해지면서 이게 확 퍼져서 완전히 우리나라 기업 순위 정말 손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그 백만장자 클럽인가 억만장자 클럽인가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클럽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재산의 반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환원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 반을 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에 가입되신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불우한 아니면은 좀 좋은 일에 쓰는 취지로 그 재산들을 환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시대가 따라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행동을 했고 그럼 생각을 전환을 시켜서 이 관점을 디자인한 거죠. 관점을 디자인하다 보니 지금과는 다른 관점들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운이 끌어당기게끔 확 잡아 끌어준 거죠. 그래서 시대를 읽고 준비해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도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 많죠. 진짜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마켓컬리도 그 여자 대표님 진짜 멋진 거죠.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 마켓컬리 인사이트란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보라색 컬러예요. 표지가.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적자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새벽 배송을 계속한 거야. 이 채소들을. 지금 어떻게 돼? 투자자들이 완전 몰렸잖아요. 이게 시대를 잘 만난 거야. 코로나19가 오면서 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구한테는 위기가 됐던 게 누구한테는 기회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때는 내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앞서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관계적 요인에서 그런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점점 내가 확장을 시켜서 내가 도움이 되게끔 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이 올 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붙어서 막 눈덩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처음에 손이 시려워요. 손 시려워. 계속 내 손으로 눈을 막 뭉치고 해야 돼. 뭉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굴려야 돼요. 그럼 굴리면은 눈덩이가 계속해서 커져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손이 시린 것처럼 처음에 내가 눈덩이를 뭉치는 과정에서는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고 내가 거기에서 사실 뭔가 이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힘들어 어떻게 이게 긴가민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손이 정말 시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눈 뭉치는 것도 너무 차갑고 자, 그러면은 눈을 뭉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내 손을 떠나서 눈 위에 굴리기만 해도 눈덩이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작업들을 막 했어.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이게 하나만 툭 건드려도 뭔가 확 효과가 있고 뭔가 조금만 톡 건드려도 뭔가 효과가 딱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처음엔 정말 10시간이 걸렸던 거를 지금은 한 3시간에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볼륨이 커지면 아웃소싱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겠어. 내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은 절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 일하는 작업, 그리고 내가 뭔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작업들처럼 운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덩이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손도 시렵고 차가워. 근데 조금만 지나서 운이 딱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춥고 시린 계절,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계절이 딱 지날 때까지 버텨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대가 제때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시간을 버텨. 그러면 시대와 사람, 내 노력이 만났을 때 거대한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나 있는 나의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 운이 좋다. 너 운이 좋아. 우리는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한대요. 야, 멋집니다. 그쵸? 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운이 들어오는 4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럭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강희치 영상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